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상승 마감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받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한편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소폭 오르 코스피가 3,0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90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만에 2차 전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2차 전지 상승의 시작일까요?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 주는 거라서 상승은 아니고요. 반등인데 자, 어제 테슬라가 20% 급등을 했어요. 그동안 막 빠져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얘기하기를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을 눌러놨으니 종목들이 지금 낙폭과대다, 많이 싸졌다. 그래서 싼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하고 기술주들도 어제 반도체서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건데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잘 가고 있느냐? 참 말 진짜 안 듣죠. 자, 우리나라 시장 참 말 안 들으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어제 여러분들한테 종가상으로 2,950 지지하면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제 장중에 2,950을 깼을 때에서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한 번 더 출렁거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장 끝날 때까지 2,950을 지지하는지를 더 지켜보고 그리고 공개방송에 들어오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재차 하락할 가능성, 다시 내려갈 가능성의 확률은 40%. 하지만 확률은 여전히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어제가 2,950을 지지라고 반등을 줄 수 있는 확률은 30%, 하락할 확률은 40%. 그 나머지 30%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시장이 만약에 폭락세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여지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공개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공개방송의 요점은 뭐였냐면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미 벌써 종목들을 다 빠졌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손실률들은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계좌 손실이 기본적으로 20%에서 3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5%죠. 계좌 손실이 대부분이 25%, 30%가 최근 한 달 좀 넘게 설날 이후에서 딱 보면은 한 25%, 30% 정도 지금 대부분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깨져 있는 사람들은 개별주에 집중이 돼 있거나 혹은 제약주 쪽으로 제약주를 섞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장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50%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좀 틀린데 여기에서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15% 안쪽 혹은 마이너스 5%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얘기했죠. 삼성전자처럼 굵직한 종목들, 예를 들어 OCI 같은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CJ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한 종목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진 게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수익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우리가 배제하자고요.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올라간 종목들 덜어 있긴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올라간 건 빼더라도 적게 깨진 사람들은 마이너스 5%. 이 사람들은 돈 번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5% 안쪽에 깨져 있는 사람들까지만 제가 봤을 때서는 시장보다
안 깨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25% 정도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등만 나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마이너스 15% 정도는 종목들이 10%, 20%씩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깨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이너스 30% 깨진 사람들도 사고 팔고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 복구할 수 있는 지금은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희망을 좀 드렸는데 바로 그 희망의 첫 번째 흐름이 나온 건데 말 진짜 안 듣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어제 미국 시장 이 정도 반등을 주고 그렇죠? 자, 미국 시장이에요. 자, 요거는 유럽 시장이고 자, 다우존스 얘네들은 여전히 신고점에서 있죠. 신고점입니다. 역사상 신고점이 있고요. 나스닥은 드디어 5일선을 회복을 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12,500을 지지를 하고 어쨌든 박스권으로 13,500과 혹은 이전 고점 14,000까지의 반등세를 꿰어갔다라는 지금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위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겠다라는 신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이따 봅시다. 자, 어쨌든 유럽도 봅시다. 유럽도 신고점으로 넘어가 버렸죠. 역사상 신고점으로 넘어가 버렸고 뭐 독일 막 다 똑같죠. 얘네들도 뭐 유럽권이니까. 중국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니케이 시장 얘네들도 반등세가 나오겠죠. 근데 오늘도 얘네들 좀 약하기는 한데 자, 반도체 지수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어제 미국 시장의 이 반도체 지수의 이 모양은 매수의 양봉이 뜬 겁니다. 5일선을 회복을 하는 양봉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V자 반등을 급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고 눌리고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은 있지만 다시 저점이 깨지기보다는 유럽 시장과 나스닥과 다우와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한 번 정도의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을 갖췄다. 이런 건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뭐 쿠팡, 그다음에 로블록스 뭐 상장 이슈도 있고 국채 입찰 10년물, 30년물 요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심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다음 주 가면 또 FOMC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도 내일 있죠.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안전하다, 무조건 급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저 정도 움직임을 줬으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얘기가 이거예요. 낙폭과대.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워 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제일 좋은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스닥 쪽에서 한번 흘러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싸졌다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확 들어주진 않아요. 근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삼진 L&D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영화테크라든지 아니면 오늘도 지금 CJ라는 종목 대형주인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애들 보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은 나스닥처럼 유럽 시장처럼 폭등을 하진 않지만 가겠다라는 뜻의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얘네들이 갑자기 폭등을 안 하느냐? 보니까 기관들, 그러니까 금융투자들 좀 샀는데 외국인들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개인들이 돈 버는 거를 배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지금 여태까지 물타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부 종목들만 먼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여기 속지 마시고 적당히 들어줄 때에서는 빠져나오는 건 좋은데 요만큼 먹고 던지지는 말라는 얘기. 요거가 중요하고 오늘도 그래서 공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배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낙폭과대에 있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여러분들이 복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좋은 거예요.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인 종목들을 매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지금 IT, 2차 전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좋은 얘기 나와주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비주들은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소비주들은 별로 빠진 게 없어요. 뭐 화장품도 별로 빠진 게 없고 뭐 백화점은 뭐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쪽들은 그냥 좋으니까 냅두면 되지만 반도체 쪽들은 아주 그냥 쭈쭈쭈쭉 빠졌죠. 그래서 그쪽에 쭉 빠져있는 쪽에 낙폭과대를 지금은 공략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표역 종목으로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그런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보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으로 좀 이따가 공략을 잘 해보시고 여전히 시장은 2,950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들은 계속 잡히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겁먹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으로 복수를 할까? 많이 빠진 종목, 요게 핵심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짚어봤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 공략해보자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11시부터는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4.9%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종목으로는 카지노 관련주들 올라와 있었는데요. 강원랜드가 0.4% 소폭의 수익 냈네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오랜만에 반가운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매수가랑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또성입니다. 결국은 이제 쭉 빠지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많이 빠지는 게 좋다고 그랬죠. 후성도 고점 대비 33%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많이 빠진 애들은 물론 50%, 60% 빠진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종목에서 30% 정도 빠졌으면은 적당히 잘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이 빠졌으면 빠진 게 많으면 반등도 크단 말이죠. 그리고 IT 부품주, 2차 전지 이쪽 종목들도 고점에서 많이 좀 내려왔는데 고점에서 5%밖에 안 빠진 애들 먹을 게 없습니다. 걔네들은 건들지 마세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쟤네들 참 강했구나라고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되고 걔네들 공략하지 말고 지금은 쭉 빠졌다. 테슬라도 왜 많이 올라갔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 폭등을 했듯이 지금 미국 시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도 급등을 했죠. 근데 후성은 반도체 불화수소 그렇게 해서 반도체 소재 부분으로 들어가는 특수가스 이런 부분들 그것도 이제 섹터로 가지고 있고 전해질 관련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진 LNG 지금 막 급등 나오고 있는데 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쪽에서 순환하면서 돌고 뭐 에코프로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뭐 에코프로 BM인지 에코프로인지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영화테크, 뭐 상신 EDP, LG화학, LNF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후성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들이 쭉 한번 움직이면 전기차, 수차도 한번 움직일 거고 반도체도 한번 움직일 거고 그러다 OLED 장비도 한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쪽에 IT주는 순환할 수 있는 흐름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시장이 왜냐면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원만 통과를 하고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서명하면은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이슈가 딱 다 나오면 그 이슈가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복권도 긁으면 그게 꽝이든 당첨이 되든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소멸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1억이 당첨되면 좋지만 복권 딱 긁었는데 500원 되면 그 500원 됐구나 하고 기대감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서명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서는 더 큰 돈으로 뭔가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재료 소멸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명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그 서명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시장은 더 오를 거다. 근데 거기에서 경기 민감주들도 반등을 줄 거고 뭐 소비주들도 반등을 줄 거고 하겠지만 IT 부품주들도 2차 전지들도 똑같이 경기가 회복을 하면은 다시 움직일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 소재 부품주들도 그래서 오늘 낙폭과대인 종목 후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전일날 있었던 강원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아침에서는 25,850원에 있길래 0.4% 수익 정도밖에 되질 않았었는데요. 900원에 있을 때.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갑자기 휙 튀었어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쭉 튀면서 1.3% 정도 수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1.3% 정도의 수익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게 지금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좋아요. 수급도 좋고 정배열 패턴이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로 갖고 있는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카드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시가총액도 적지도 않고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우상향으로 살살살 갈 수 있는데 이 강원랜드도 파라다이스랑 GKL랑 이쪽 애들도
모양을 잡고 계속 우상향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라 뭐가 가든 간에 얘네들은 서로가 이끌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수급들도 다들 양호해요. 어제 GKL도 장중 수급 보면은 기관 쪽에서 사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35,000주. 얘네들 맨날 주식 줄인다고 하더니 잘 안 줄이죠, 얘네들은. 그리고 강원랜드 보면은 연기금이 사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산단 말이죠. 자, 연기금 주식 잘한다 그랬죠, 쟤네들. 근데 쟤네들이 주식을 파는 게 있지만 사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는 거는 좋으니까 사겠죠, 그렇죠? 파는 것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파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강원랜드도 이제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도 이쪽 애들은 흔들릴 생각이 별로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길게 보면 GKL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자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으로 보면 쭉 빠져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GKL에는 더 많이 빠져 있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면 코로나로 그동안 눌러놨으면 이 정도 눌렀으면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른 거 다 눌렀고 이제 상승반 남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백신 여건 얘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여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제 라운시큐어도 또다시 튀었던 것도 그 블록체인 그 백신 여건의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건데 그쪽은 개별주라 조금 불안해 움직임이에요.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 그리고 시가총액 걔네들은 작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갑자기 아니다 싶으면 팔고 확 나가면은 흔들림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요거 GK라든지 얘네들은 그걸 갖고 있는 수급 자체가 뭐 관광공사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묵직한 자금들로 시가총액이 조 단위 혹은 5조짜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꾸릴 수 있는 강원랜드는 어쨌든 3% 이상은 나올 수 있을 종목이니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 명중했던 종목 중에서 기업은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금리가 일단 안정세를 펼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리가 1.5 정도에서 안정세를 지금 펼쳐주고 있는데 이게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에서 멈추고 이게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급락은 아니겠지만 안정세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는 미국은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금리 올렸다가 또다시 서브프라임처럼 모기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중상층들도 지금 살기 어려울 텐데 이게 그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금리가 싸니까 미국도 계속 그 집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총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서는 국채 입찰이 끝나게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금리 가격이 살살살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헐리우드식 영화처럼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내가 금리를 인하해 줄게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가면서 등장을 하면은 막 칭찬을 받을 거고 아마 그런 시나리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단행이 되게 되면은 은행주들은 자 기업은행 합니다. 은행주들은 바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은행주들 좋긴 좋아요. 지금 수급 보면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KB금융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은행도 그렇고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좋긴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만약 금리가 좀 안정세로 거친다라 그래도 당장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얘네들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최근 시간에 빠질 때에서 거꾸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니까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DGB 같은 경우도 매수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차익 실현을 해서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에 있는 IT 부품주들, 뭐 ICD도 그렇고 뭐 AP 스템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AP 스템은 뭐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OLED 장비주들이 간 것들은 또 많이 갔어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많이 급등해 있고, 덕산, 네오룩스, 그러니까 지금 OLED 장비 쪽에서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애들이 몇몇 애들이 지금 많이 눈에 띄는데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OLED나 아니면 많이 빠져 있는 IT 부품주 쪽으로 차라리 매매 쪽으로 그 은행주들을 교체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일단 기업은행은 어제까지 4.9%였는데 지금 좀 밀렸죠.
그래도 지금 아마 4%대 수익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챙기시고 후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IT 부품주 낙폭과대 그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후성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낙폭과대 종목이고요. 지금 빠진 폭이 고점에서 최저점까지는 36%나 빠졌었네. 36%나 빠졌고 어제 종가 대비로는 33% 정도가 빠진 종목인데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33% 정도 빠졌으면 반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디 비율을 따지게 되면 3825, 618인데 3분의 1 지점과 중심 지점 정도를 반등을 봅니다. 그래서 중심 지점을 따지게 되면 11,500원의 반등이 나오는 거고 3분의 1만 따지더라도 한 11,000원 부근, 800원 정도, 9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시장이 여기서 폭락이 나올 생각이 없어요. 지금 종목들 보면은 대형주들이 지금 다 반등이 나오죠. 지금 조금씩. 그러다가 이게 단번에 이렇게 V자 급반등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배가 아파서 그래요. 외국인들 배가 아파서 V자 급반등은 안 줍니다. V자 급반등은 안 주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표역 종목으로 1,300원인가 250원인가 300원인가 350원인가 그때 여러분 한번 추천해 드렸었는데 깨진 게 좀 적죠.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근데 이거 지금 신규 매수되고 추가 매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 9,830원 현재 가격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거 1,300원인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 이하에서 1,300원에서 이제 9,830원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평균 나누면 대충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아니 9,900원 정도 되려나?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좀 이따 공개방송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평균 가격 이상 내지는 저는 이거 지금 반등 나오게 되면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수익이 날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더 수익이 날 거고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좋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기후 관련주 플러스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주 그리고 얘가 왜 반등을 줄 수밖에 없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고 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물려 있는 종목들은 얘네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기존에 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1,300원까지 물려있던 사람들까지 구출하기 위한 오늘 작전으로 후성 복수의 칼날을 가르는 후성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반가운 후성, 또성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휴젤요. 휴젤. 17만 1,000원에 17만 1,000원. 30%. 비중은 30%시고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사가지고 많이 내려가더만 지금 올라와가지고. 사신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되신 거죠? 아니요, 조금 더 미리 샀어요. 아, 좀 더 미리 샀다고요? 예, 미리 사가지고 자꾸 내려가서 물태 놓은 거예요. 아, 물타기 하셔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톡스 관련주 쪽인데, 지금 휴젤뿐만 아니라 이제 보톡스 쪽으로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종목들 제약주들도 반등이 나와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제약주들도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은 나올 거다 라는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쭉 하락연자까지 빠졌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제약주도 다 반등이 나와요. 근데 좀 약해요.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약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얘도 일단 여기에서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오늘 반등주는 첫날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첫날에서는 매도가 아니고 매수를 하는 날인데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10날, 11일 날 또 옵션 만기고 그래서 그때가 잘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보면서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예. 자, 됐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도 전화 연결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어떤 종목 덕산 궁금하신가요? 네오록스요. 덕산 네오록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2,000원 한 20% 정도 됩니다. 42,000원이요? 네. 42,000원에서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좀 된 것 같아요. 이거 덕산 네오록스 제가 이거 막 저 바닥에 있을 때 35,000원인가 34,000원에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42,000원에 샀으니까 재미가 없죠, 지금. 네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플렉서블이라든지 요거 이제 관련주 쪽인데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인데 네. 상승 N자로 올라온 자리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아마 회복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관들이 죄다 물려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사서 갖고 있다가 하나도 못 팔았어, 지금. 그래서 요거는 갖고 있으면은 수익으로는 바뀌는데 이걸 넘어갈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얘가 빨리 올라오면 네. 한 42,500원이나 네. 43,000원 쪽 올라오면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절반을 파세요. 네. 나머지는 강하니까 냅두시고 네. 절반을 팔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그 OLED 디스플레이 쪽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니까 뭐 ICD라든지 아직 못 올라간 애들 있죠. 네네. 이런 쪽으로 교체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제가 올라가면 얘도 이쪽까지는 따라갈 거니까. 이미 AP 시스템,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라와서 한 이쯤까지 올라갔거든요. ICD만 못 올라왔으니까 지금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수익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렇게 어느 정도 수익으로 바뀐 종목들은 빠져나와서 낙폭과대인 종목들로. 그래서 오늘도 후성을 얘기했던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낙폭과대 종목들. 네.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쪽으로 낙폭과대로 들어가면 먹을 폭이 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팔지 말고 보유입니다. 덕산 근데 네오록스. 이해는 되는데요. 어떻게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잡을까요? 그냥 놔둘까요? 아, 지금은 그냥 냅두세요. 아, 지금은요? 네, 지금은 냅두세요. 왜냐면 팔았다가 내일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못 사잖아요, 또.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만약에 지금 이게 불안해서 손실이 좀 적어갖고 다른 걸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혹시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런지 않아요? 그러면 보유하세요. 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크리스탈 지노믹스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100원에 50%예요. 17,100원에 50%. 비중이 좀 많으신데. 네. 자, 오랜만에 제약주들이 좀 반등을 주니까 면역항암제 관련주이면서 얘도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슈를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면 작년 2월 달쯤, 뭐 1월 말이나 2월 달쯤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벌어져서 우한 지역에서 벌어져서 뭐 그런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막 나올 때에서 저도 봤었죠. 봤는데 그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게 3월 달서부터 4월 달 사이에 제약줄이 막 움직이길래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코로나 치료제들은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몇 개 없을 거다. 그리고 거의 웬만한 애들은 실패를 할 거다.
근데 지금 주가가 왜 움직이냐? 이거 작년 3월달, 4월달에 했던 얘기거든요. 왜 폭등하러 왜 움직이느냐? 기대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다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개발을 했다면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제약주들이. 왜냐면 그걸 먹었다라 그래서 뭐 바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은 예방 백신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많은 제약주들이 코로나를 이용을 해서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뭐 제일바이오부터 해가지고 뭐 파미셀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 해갖고 일양약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이 또 반등 나오면 또 얘네들이 또 사고를 쳐요. 문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또 반등 나오면 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같은 집안에 있는 애들이 막 사고를 치니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17,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세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 홀딩하고 가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건데, 일단 16,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17,000원까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지는 않은 자리인데 불가능한 자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11%, 12%만 올라가면 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면 그때는 좀 안전하게 소비주 관련주 쪽 내지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뭐 2차 전지를 해도 되고, 아니면 IT 부품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OLED 장비주를 해도 안전한 쪽으로. 왜냐면 이쪽은 실적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이게 수익으로 바뀌면 교체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국제약품이요. 국제약품.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875원, 비중은 3%. 9,800 얼마요? 75원. 75원. 네. 자, 이거 사신 이유가 뭐예요? 테레비 방송에서. 아, 그래요? 네. 뭐 근데 그 위치도 사실은 매매로는 나쁘진 않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국제약품을 표적 네. 종목으로 추천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언제인가 봤더니 이게 5,000원대인가 4,000원대 한번 추천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까먹고 있던 종목인데, 네. 이게 작년에 요 바닥에 있을 때 국제약품을 표적 종목으로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추천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이 200%가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왜 빠지는 거냐를 보면, 그러니까 그때 네.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 별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바닥에 서서 추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길래 저도 깜짝 놀랐던 종목인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지금 손실이 몇 프로가 났는지를 보고, 이거는 엄청 많아요. 지금 손실이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18% 정도면. 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깨져 있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네. 물어볼 텐데 18% 정도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25%에서 30%가 기본적으로 물려 있고, 제약주들은 40%에서 50% 물린 게 지금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이 수준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많이 빠져 있는 IT 부품주 쪽으로 제가 매일같이 오늘은 후선을 갖고 나오지만 내일은 또 뭔가를 또 가지고 나오겠죠. 네.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교체라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도 반등을 주겠지만 안전하게 빠져 있는 애들도 반등을 줄 거고. 근데 지금 이 국제약품은 나쁜 게 뭐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반등 줬다 또 빠질 수 있는데, 이 차트의 모양은 윗꼬리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계속 매집을 하는 거 아니면 팔고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걸 개미 무덤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밑으로 빼는 차트예요, 얘는. 반등을 좀 희망 고문하고 또 빼고 희망 고문하고 또 빼는 차트라서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손실이 지금 너무 크니까 다는 손절은 안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잘라다가 지금 OLED 차라리 뭐 RCD 같은 애들도 있고 얘네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RCD도 그렇죠. RCD도 그렇죠. RCD도 근데 RCD 폭이 국제약품에 비하면은 정말 요만큼밖에 안 빠졌네요. 근데 그다음은 그러니까 후성과 같은 종목 좀 찾으면 되는데 많이 빠져 있는 쪽이 있죠.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면은 절반 정도 반등 주면 얘도 지금 절반 정도 반등 주면 대충 잘하면 25%에서 22% 반등 줄 수 있는 폭이 나오거든요. 폭이.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11,500원 반등 주면은 얘가 운이 좋으면은 18%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깨져 있는 국제화품을 절반을 손절에다가 일로 들어가면은 10에서 15%의 반등 폭이 있으니까 잘하면 25%까지 반등 나오고 이런 쪽으로 희망을 저쪽으로 걸어서 저런 쪽으로 매매로 2번, 3번을 해서 빠져나와야지 이거 국제화품은 지금 이거는 계속 쭉쭉쭉쭉 계속 밑으로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갈 수 있는 차트라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이고 어떡할까요? 그럼 다 팔아버릴까요? 근데 다 팔고 내일 급반등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 정도만 지금 네. 후성은 2차 전지도 가지고 있고 IT도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테슬라가 급반등하면서 2차 전지가 오늘 삼진 L&D서부터 해서 얘네들이 움직이잖아요. LG화학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섹터를 공략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반을 팔아갖고 후성을 살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시원시원하셔갖고 잘 네. 보고 있어요. 그 방송.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돌리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반 팍 팔아갖고 후성을 살게요. 그렇죠. 그게 희망적일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LMX. LMS.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미수가 11,000원에 20%요. 11,000원에 20%. 손실이 크진 않네요, 얘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살까 싶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추가 매수? 사도 되는,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요. 자, 추가 매수할 때에서는 항상 양봉 기준으로 사는 게 좋아요. 예. 자, 보면은 얘는 빠질 만큼 빠졌네요. 조만간에 네. 양봉이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고요. 여기 양봉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음봉인데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에서는 확인 매수는 안 되지만 예측적으로 내일도 빠질 거를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는 가능하세요. 매수를 해? 분할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올라갈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또 빠져요. 내일도 10,000원이 깨질 걸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음봉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왼쪽에 보면은 장대 양봉이 있고 기준 양봉이 있어서 요거는 이 정도를 지지를 하고 결국 바닥을 치면은 12,000원, 13,000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그대로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반가운 종목 후성이 표적 종목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현재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9,880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보면 양시장 상승 흐름 계속되고 있지만 개장 직후보다는 오름세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0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은 또 양시장에서 개인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시장 흐름은 양호 같아요. 왜 그러면 종목의 업종의 대표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주들이 죽으면 시장이 죽어요. 말 그대로 이제 순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의 흐름들이 끊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이 뭐가 끊겨갖고 대동맥이 끊겨 있다.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장도 피가 돌듯이 돌아야 됩니다. 순환매도 돌아야 되고 업종의 중요한 그 대동맥들의 종목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동맥들이 그게 죽어 있으면, 썩어 있으면 그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업황의 대표주들이 안 죽었어요. 지금 증권주도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주도 살아있고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현대미포조선. 자, 현대미포조선 죽었나요? 지금 썩었나요? 안 썩었죠? 지금 잘 살고 있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서도 뭐 삼성전자 안 죽었죠? 잘 버텨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제 그저께 많이 빠졌던 삼성전기 안 죽죠? 안 죽다라는 얘기는 올라가고 조정 비율만큼만 빠지고 버텨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나려면 조정을 마무리하려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시기상조. 근데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는 죽지 않겠다라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은행주들은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증권주 SK증권 볼까? 좀 가볍긴 한데 뭐 안 죽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증권이죠? KTB 투자증권 역시 죽질 않고 죽기는커녕 오히려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있고 최근에 급등했던 물량 소화를 받고 있는 정도의 느낌. 죽을 거면은 시장이 빠질 거잖아요. 얘네들은 일로 벌써 이쪽으로 쭉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빠지죠. 그리고 뭐 기타 뭐 주들뿐만 아니라 뭐 다 좋아요. 지금 나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이름 바뀌었는데 그렇죠? 무슨 이름? 하여튼 현대건설, GS건설 건설주들도 안 죽어요. 죽지를 않고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냐면 뭐 소비주들은 다 지금 괜찮긴 한데, 자, 맞다. 여러분들 그 고추장 종목이라고 제가 그 노란 톡방에다가 고추장 종목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CJ를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CJ 그 초고추장, 고추장, 된장 이거 팔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종목 이런 종목들이 길게 볼 때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지금 살아나죠. 처음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서 잘 안 움직인다고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이 고추장 종목은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짜리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뭐 3대 기업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준재벌 내지는 재벌 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열사들도 많고, 그리고 음식업종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주 관련주 쪽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라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건데 차트를 봐봐요. 지금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이거 뭐 지까짓게 빠져봤자 어디로 내려갈 거냐. 이거 어차피 빠지면은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돈 깨지는 것보다 운영사들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들이 여기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걔네들 돈이 깨지는 거지 여러분들 돈이 깨지는 건 요만큼 깨져요, 요만큼. 그래서 이런 종목에 물리거나 이런 종목을 길게 해보면 좋을 거다. 그래서 고추장 종목을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심심할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데, 봐봐요. 3주 동안에서 지금 흘러간 흐름들, 지금 개별 종목도 30%, 40% 박살나 있는데 얘는 기껏 빠지는 것 최근까지 7%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7% 빠지다 3.3%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손실률이 지금 3% 이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맞을 거예요. 아마 3% 이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래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좋은 거고, 이건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들 괜히 건드렸다가 손실률 마이너스 40% 된 다음에 반등 20% 나오면 뭐합니까? 상한가 가면 뭐합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0%인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안전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길게 볼 때에서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OCI도 얘기했을 거고, 뭐 오늘 아침 매매 시그널에서는 삼성카드도 얘기하고 뭐 그랬었는데, 대형주들, 그래서 뭐 CJ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시장의 분위기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안 빠지려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시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죽지 않는다. 결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죽으러 내려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괘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매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지금 움직이는 거 봐봐요, 지금. 그렇죠? 요만큼 움직여요, 요만큼. 나스닥만큼만 따라가주면 이게 지금 벌써 5일선 돌파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일부러 안 만들어줍니다. 유럽 시장은 벌써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돌파해서 유럽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따지게 되면 여기를 이미 돌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3,300, 3,400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3,100을 넘어간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다? 외국인들이 배가 아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11시 때 또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 대응 방법 잘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자, 상담으로 바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갑니다.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자, A 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프로 매수 가격은 45,000원에 비중은 10%. 일단 반등은 42,5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45,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42,500원을 수정할게요. 42,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두고 봐야겠네요. 이거 22,000주 너무 거래량이 없는데 이거는 시가총액은 2,500억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일단 42,500원 오면은 다시 한번 그때 질문하시고 딱히 뭐 여기서 뭐 급등하겠다라는 시그널은 거래량이 없어서 그냥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삼성물산 유튜브 상담 질문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보유가 유리합니다. 13만 원에 샀었으면 삼성물산 안 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도 그 시가총액 22조짜리 종목이고 건설이잖아요. 건설. 그래서 요것도 보유를 하시는 게 지금은 괜찮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자, CJ.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질문을 주셨어야지. 그렇죠? 자, 92,450원. 이분은 열심히 물타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아마 노란톡방에 열심히 들어오신 분인 것 같은데 수익으로 바뀌었죠.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게 정말로 그거는 전생에 나라를 조금 구한 사람들 그 정도의 흐름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 받은 거죠. 한마디로 복 받은 사람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건드려서 수익이 나고 있다. 이거는 더 복 받은 사람들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거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비중이 10%밖에 왜 안 됩니까? 더 사도 되는데. 어쨌든 비중을 좀 더 늘릴 생각을 하면서 눌리면 더 사세요. 눌리면 더 사시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 애들은 유통 애들을 그러니까 유통뿐만 아니라 그 소비주들을 많이 섹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보유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 자, 코스모 화학. 자, 코스모 화학 요분은 13,000원대. 추가 매수를 노리려면 양봉이 뻗쳐줘야 되는데 최근 수급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최근 수급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어서 반등세는 나올 겁니다. 근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양봉이 없어요. 이게 후성처럼 양봉이 나오면 이게 매수의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모학도 요 양봉이 뜨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은 5일선을 또 부딪히고 또 한 번 더 흘러내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안 되고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KMW. 자, 매수 가격이 77,140원의 비중은 30%. 제가 요거 상담 직전에서 빠지기 직전에 제가 경고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다, 매도를 잡는 게 좋다, 혹은 손절을 해라라고 빠지기 직전에 이거 상담해줬던 종목이죠. 아마 그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여기 하여튼 요때에서 누가 샀는데 요거 빠지기 직전에 제가 상담해줬어요. 이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아리까리한데 아리송한데 이거 뭐하러 들고 있느냐. 이거 빠지면 쭉 빠질 텐데. 자, 지금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등 줬다가 또 빠질 겁니다. 반등 줬다 또 빠질 거예요. 5G 당연히 좋죠. 근데 5가 좋은 게 이제 어디가 좋냐면 KT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먼저 선반영해서 다 거예요. 5G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장비주들 얘네들은 저는 안 좋게 봐요. 얘네들 안 좋고 이제 5G는 대형주들 봐야 돼요. KT, SKT 얘네들을 봐야 돼요.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쪽들이 대형주. 왜냐하면은 원래 이 세력들은 개인들을 이렇게 몰아버리고 쟤네들은 절로 가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일로 몰리면 일로 몰아버리고 절로 가고 요거를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통신장비주들이 2년, 3년 동안 올라갔죠. 개인들을 절로 다 몰아넣었죠. 그럼 자기네들은 이제 빠져나가서 대형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신장비주 쪽은 오히려 KT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KMW는 반등을 줬다. 왜냐면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7만 원 아마 회복 못할걸요. 반등 줬다가 또 빠지면 이거는 1년 뒤 2만 원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악담 중에도 최악담이죠. 2만 원에서 이거 지금서부터 빠지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70%, 80% 빠질 겁니다. 나중에 1년 뒤, 2년 뒤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뭐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기관들은 다 팔고 나갔어요. 지금 외국인들 지금 팔라고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추가 매수 물타기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차라리 CJ 같은 애들이 훨씬 더 낫고, 그렇죠? 바닥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뺏기 위해서 세력들이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 좀 이따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도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